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전세 사기 이후에 외면받던 B아파트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모두 회복세인데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일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내달부터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의 신속 추진을 위해 문턱을 낮춥니다. 입안 제한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이후에 외면받던 빌라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B아파트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빌라를 비롯한 B아파트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정현훈 전문가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아파트값 급등 속에서 정부의 B아파트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빌라 거래량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B아파트 시장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좀 아파트만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다가 이 B아파트 시장의 또한도 역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반영이 좀 되게 되면서 B아파트 뭐 빌라를 좀 선호하신다거나 보유하신 분들한텐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가 이 거래량이 껑충이 되고 시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하셨다거나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상승으로 이 수익률 개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월세에 대한 좀 중요성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가치가 좀 투자 가치가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 또한도 역시 B아파트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구입 부담을 좀 줄여주는 부분, 그리고 개발까지도 빠르게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5억 이하 빌라는 청약대 무주택 혜택 영향도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기대 지역 중심으로 빌라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비유를 들자면 뭐 아파트가 뭐 큰형이라고 한다면 이 빌라가 어찌 보면 뭐 작은 형, 오피스텔이 좀 막내라고 좀 한다고 한다면, 이제 큰형이 좀 올라가니까 좀 작은 형이 가고 막내가 좀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뭐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무리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뭐 6월, 7월, 8월 꾸준하게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와중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거 뭐 이런저런 뭐 흉흉한 사건들의 중심은 전부 다 이제 싸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싸고 좋은 걸 찾으시기보단 정확하고 확실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매도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확인을 해봤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함께하고 계시는 정현훈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금리에도 좀 가계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이 대출자들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겠어요, 전문위원님? 네, 당연히 기준금리가 인하 방향성을 띠면서 시장금리에 반영이 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라던가 부동산담보대출금리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자 부담은 서서히 좀 감소하는 추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갈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조금 저울질하는 관망 양상을 최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금리 등에 반영되는 속도라든가 강도는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가 오히려 최근 3분기 이후로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에 맞춰서 가상금리를 더하면서 오히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상반기보다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이자 부담의 감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도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 부분 이런 것들의 수요자들이 영향을 좀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어떠한 좀 바로바로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어떠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요즘에 서울 아파트 좀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좀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상승이 좀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러한 것도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제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직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했을 당시에는 물가의 안정 수준이라던가 내수 부진 같은 것들은 기준금리를 조금 낮춰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분석들과 이제 한은의 이제 분석 의견들 멘트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하면서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였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관망과 거래 감소, 가격 상승세 둔화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열되는 듯했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상황이나 가격 움직임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로 조금 이제 관리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물가 상황이나 내수 부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단행을 했을 것으로 일단 대내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에 앞서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한은도 따라서 금리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백들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 감소나 상승세 둔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면 7월에 한 8,900여 건 신고가 됐던 것이 8월에는 한 6,100여 건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었고 9월은 아직 신고 기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2,000건대로 크게 거래량이 감소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수요자들도 조금 관망을 하고 있어서 대출 규제나 금리 부분에 영향을 조금 더 빠르게 받고 있는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 쪽에서 영향이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빠르게 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고 이번 기준금리 인하 단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예견된 금리 인하고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앞서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금리 인하기에는 좀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좀 대출도 좀 많아지면서 가계 부채도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 방향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속도나 강도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
시장금리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주택담보 대출 금리 직접적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 쪽에 심리적으로도 자극을 받고 그쵸.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라던가 투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맞물려서 다시 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관련된 부채 증가나 이런 것들의 우려가 남아 있고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어서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자금 마련에 영향을 받는 부분과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저울질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역이나 상품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다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금리나 대출 같은 것들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투자라던가 신규 청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덜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반대로 대출금리 변화라던가 대출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전월세 시장 가격이 조금 오른다던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임차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역이나 상품 간의 이런 온도차도 조금 따져가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시장의 영향까지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좀 하반기 시장의 흐름을 짚어봐야 할 텐데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상고하저를 보였던 지난해와 좀 판박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하반기 시장 흐름도 어떻게 예측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라던가 가격 움직임은 상반기에 급등했던 양상과는 다르게 4분기에는 조금 안정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관망세를 보이는 수요자들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거래 감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다만 이런 양상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군들은 여전히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청약 공급되는 아파트 시장에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연말까지도 굉장히 시장이 좀 뜨거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강남권 아파트 고가 상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영향도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가 거래 사례가 여전히 좀 나올 가능성이 부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나 대출 상황이 변동되면서 최근에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조금 매매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전월세 시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좀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전월세 쪽에 강세를 보이는 주거용 수익 부동산 쪽에 투자나 관심 수요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